내가 원하는 건 위로였는데 왜 자꾸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걸까? 왜 내 감정을 가볍게 넘기는 것 같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땐 편안한데 어떤 사람과는 어색하고 답답했던 순간,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일까요? 사실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을 털어놓을 때 논리적인 해결책보다 감정적인 공감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괜찮아 같은 말로 감정을 가볍게 넘기곤 하죠. 이런 말이 오히려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을 쓰는 게 아닙니다. 단 한마디, 상대가 원하는 그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상대가 진짜 원하는 한마디 하기.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 논리적인 해결책보다 감정적인 지지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상대에게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곤 합니다. 65세 동갑내기 부부인 정숙 씨와 철수 씨. 어느 날 정숙 씨는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나 당신한테 서운한 게 많아. 철수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정숙 씨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무릎이 아파서 장 보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장 보러 같이 가자고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했어. 그러자 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힘들면 그냥 쉬면 되지. 내가 대신 장 보면 되잖아. 왜 그런 걸로 서운해? 이 말을 들은 정숙 씨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난 그냥 당신이 같이 가자고 해줬으면 했는데 꼭 내가 힘들어서 못 가야만 움직이겠다는 거야. 철수 씨는 좋은 뜻에서 한 말이었지만 정숙 씨는 내 감정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더 속상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적인 지지입니다. 철수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구나. 혼자 가는 게 외롭고 서운했겠네. 미안해. 다음엔 같이 가자. 이 한마디만으로도 정숙 씨는 내 감정을 남편이 알아줬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문제 해결보다 감정적인 지지를 원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즉, 상대가 원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내 감정을 먼저 알아주는 한마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나, 그럴 필요 없어. 대신, 그랬구나, 서운했겠다. 둘, 해결책보다 감정을 먼저 인정하기. 그럼 내가 다음부터 하면 되잖아. 대신 혼자 하는 게 외로웠나 보네. 미안해. 신경 못 썼어. 셋, 감정을 존중하는 말 하기. 그냥 잊어버려. 대신 그 말 들었을 때 속상했겠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상대는 내 감정을 부정당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그냥 참고 지나가. 대신 요즘 힘들어 보이네. 나한테 이야기해도 돼. 친구가 서운한 일을 털어놓을 때 그냥 그런 일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대신 내가 속상한 게 이해돼. 정말 힘들었겠다.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해. 대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내 마음 이해해. 이렇게 상대가 진짜 원하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야말로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도 그랬어 보다. 그랬구나.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흔히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
상대가 덜 외로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반응이 때로는 공감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주부인 희정 씨는 요즘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등교 준비를 하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잔소리해. 아, 진짜 짜증나니까 가만히 좀 있어. 그 순간 희정 씨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성껏 키운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얘가 요즘 말도 안 하고 뭘 해줘도 고마운 줄도 몰라. 아까는 나한테 화까지 내더라고. 너무 서운해.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나도 종종 그래. 우리 애도 예전에 나한테 그랬거든. 애들 다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순간 희정 씨는 친구의 말을 듣고 더 속상해졌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사라지고 친구의 경험만 남아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해결하려 하거나 내 경험을 덧붙이기보다 그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희정 씨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희정 씨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공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이 틀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공감은 내 경험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 상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누군가 힘든 감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의 공유가 아니라 감정의 인정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는 순간 대화의 초점이 상대의 감정에서 내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그 결과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사라지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은 내 감정을 이해해, 그럴 만해, 힘들었겠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감의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랬구나. 정말 많이 속상했겠다. 그 순간 많이 당황했겠어. 둘째, 상대가 이야기할 공간을 주세요.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때 내 기분이 어땠어? 셋째, 조언보다 공감부터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겠어.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공감의 언어를 쓰면 단순히 위로를 넘어 관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속마음을 터놓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말해도 엄마 아빠는 자기 얘기만 해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엄마도 어릴 때 그랬어 라고 하기보다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공감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호소할 때 그럴 거면 그만둬, 나는 더 힘들어 같은 반응보다 요즘 정말 힘들었겠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동료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 보다는 그거 진짜 어려운 상황이네, 마음이 어때? 라고 묻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지워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그 말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겠다.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나도 그랬어 보다 그랬구나의 힘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경 쓰지 마. 다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오히려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을 가볍게 넘기면 관계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15년 차 부부인 민수와 혜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힘없이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애들 챙기고 회사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러자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야. 나도 피곤해. 그냥 좀 쉬어. 혜진은 순간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그걸 진지하게 들어주지도 않네. 사실 민수는 혜진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내 감정을 가볍게 넘겼다라고 느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배우자는 더 이상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고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진짜 위로는 해결책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해한다는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그 정도는 다 겪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을 하면 상대는 내 감정이 틀린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조언이나 해결책보다 너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혜진의 이야기를 들은 민수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나 보네. 이 한마디만으로도 혜진은 내 감정을 남편이 인정해줬다라는 안도감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괜찮아 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그래. 대신 그럴 수도 있지. 속상할 만한 일이네. 둘째, 해결책 대신 감정에 집중하기. 그럼 좀 쉬어. 대신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힘들었겠어. 셋째,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 그냥 잊어버려. 대신 그 말 들었을 때 많이 속상했겠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상대는 내 감정이 부정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은 단순한 말 한마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그 정도는 다 겪어. 대신 오늘 정말 힘들었겠다. 어떤 일이 있었어? 배우자가 육아에 지쳐 있을 때 아이 키우는 게 원래 힘든 거야. 대신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쉬는 시간도 없었겠다. 배우자가 기분이 울적할 때 별일 아니야. 기분 풀어. 대신 뭔가 많이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네.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신뢰와 정서적 연결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의 감정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오래도록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해결책보다 중요한 이해의 언어. 지영은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 정말 지쳤어? 요즘 너무 바빠서 숨 돌릴 틈도 없어? 그러자 친구가 운동이라도 해봐. 스트레스 풀릴걸? 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 말에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종종 상대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바로 해결책을 주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의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해결책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받는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해결책보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만해.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요즘 너무 바쁘더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이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공감의 언어이며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 친구,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에서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공감은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도 인간은 이해받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느낀다 라고 말합니다. 해결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다음 두 가지 대화를 비교해 볼까요? 해결책 중심의 대화. 지영이가 말합니다. 나 너무 지쳤어? 요즘 일이 너무 많아? 친구는 이렇게 답하죠. 그럼 여행이라도 다녀와. 기분 전환될 거야. 다음, 공감 중심의 대화. 지영이가 말합니다. 나 너무 지쳤어? 요즘 일이 너무 많아? 친구는 이번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만해. 계속 그런 상태면 너무 힘들지. 좀 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겠네. 두 번째 대화에서 지영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책을 들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안 돼서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공감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을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상대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바로 해결책을 말하기보다는 잠시 기다리면서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힘들었겠다. 지금 많이 지친 상태구나. 정말 답답하겠네. 같은 말은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공감을 방해하는 말은 피하세요. 그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들 다 그렇게 살아. 같은 말은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세요. 비언어적인 신호도 중요합니다. 듣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면 상대는 더욱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친구, 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더 신뢰를 얻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주면 아이는 더 건강한 정서를 가지게 되고 부부 사이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관계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감받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유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의 친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공감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좋은 조언보다 진정한 공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만해.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너무 빨리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해의 언어이며 깊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공감의 언어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공감을 받고 싶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넘기는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한마디만 해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논리적인 조언보다 감정을 먼저 인정하기, 해결책을 주기 전에 공감부터 하기, 상대가 진짜 원하는 한마디 건네기. 작은 변화가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웃으면 복이 와요.